자, 2단원도 이제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 실험 관찰 26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만 틀어놓고 선생님이 문제 푸는 모습을 그냥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 시간 딱 10분 주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실험 관찰 26쪽부터 27쪽에 있는 5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분 후에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10분 시작합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봅시다. 자, 보기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운 중요한 과학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기온, 자전축, 태양 고도,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남중 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르는 개념이 있나요? 네, 자전축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돌아요. 자, 그 돌 때 중심이 되는 축을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이 자전축은 남극과 북극의 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알맞은 말 넣어보겠습니다. 자, 1번 태양과 지표면과 이루는 각 무엇입니까? 그쵸, 태양 고도죠. 태양의 고도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태양이 정남쪽에 왔을 때 고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 가장 태양의 위치가 높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정확한 남쪽, 정남쪽에 있을 때 가장 높은 그때의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한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일정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 양이 많아서 무엇이 높아질까요? 태양의 에너지량이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량이 많은 계절, 남중고도가 높은 계절이 바로 여름이라고 했죠. 반대로 남중고도가 낮아서 태양의 에너지량이 적은 계절을 바로 겨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의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 그래프, 빨간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빨간 그래프는 가장 높은 시간이 12시 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2시 반을 기준으로 점점 다시 낮아진다. 자, 태양고도, 그림자의 길이, 기온 중에 어떤 그래프일까요? 그쵸? 우리나라는 12시 반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태양고도겠죠? 태양고도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초록색 그래프예요. 자, 초록색 그래프 지금 보면 가장 낮은 때가 9시 30분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그래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다가 가장 높은 시간 동그라미 쳐서 가로축 볼게요. 가장 높은 시간은 14시 30분이에요. 자, 2시 반에 가장 높고 그 다음 이제 3시 반에 다시 낮아집니다. 2시 반에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기온이겠죠. 자, 그래서 12시 반보다 2시 반에 한낮의 기온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고도가 높은 12시 반에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크지만 땅이 이제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에너지가 쭉 모여가지고 2시 30분에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여기 가장 낮은 점이 보이는데요. 12시 30분에 가장 낮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집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림자의 길이겠죠. 자, 한낮에 내 머리 위에 바로 태양이 있을 때 내 그림자가 가장 짧아요. 하지만 이제 저녁 때 내 그림자를 보면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내 그림자도 길어 보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역, 디귿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를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태양의 고도가 모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는 언제일까요? 태양 고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이 높게 뜨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것, 기역이죠. 기역일 때 가장 태양 고도가 높아요. 자, 그럼 반대로 가장 태양 고도가 낮은 것 언제일까요? 그쵸? 디귿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했어요. 낮의 길이가 긴 때는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겠죠? 태양이 가는 길이 가장 깁니다. 자, 그래서 태양 고도가 높을 때인 기역이 가장 낮의 길이가 깁니다. 네,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 지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어느 조건에 다르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자, 전등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전등이 이루는 각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등빛이 모래에 더 높은 각도로 쏘여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전등을 각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놨어요. 자, 그래서 전등빛이 쏘는 각도가 첫 번째 그림에 비해서 낮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등은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은 태양 고도가 높은 모습을 나타내는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 고도가 낮을 때를 나타내는 실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무엇일까요? 그쵸?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도예요.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채점해 주세요. 자,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지구의를 전등 주위로 공전시키면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단, 까닭을 설명할 때 기온과 낮의 길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한대요. 자, 지금 가나다라 위치일 때의 태양의 남중고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실험 장면을 보면 자전축이 기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자,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보니까 변화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실험을 통해서 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쓰면 되겠죠? 답이 간단하네요.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나타난다.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기온과 낮의 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유를 써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썼나요? 다양한 답들이 있겠지만, 자,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게 되면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가 생기고 계절별로 기온과 낮의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 이 달라진 기온과 낮의 길이는 계절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계절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위치마다 지구가 공전하는 위치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져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진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달라진 태양의 남중고도는 변화를 일으켜요. 그쵸? 달라진 태양의 남중고도는 계절별 기온과 낮의 길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낮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은 변화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 자, 그래서 앞에서 그냥 번호를 찍는 객관식 문제와 달리 서술형 문제는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서술형 문제의 답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보면 그게 바로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글로 쓰는 연습을 해두세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자주 풀어주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 단원 마무리 문제를 통해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